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때를 기다리면 정말 이렇게 다 오르고 채워지는 건지 오늘 원달러 환율까지 1,300원 아래로 내려갔고 아시아 시장 전반이 상승세로 편승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분위기에 가담을 하면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대 넘는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덜어냈던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시장에 모두 들어왔다는 점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발 모멘텀이 어제는 재건 쪽에서도 건설에 좀 뒷심이 발휘됐다면 오늘은 원전 관련주에서 그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최근 조정을 좀 꽤나 길게 겪었던 원전주가 오늘 반등에 제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력 수요 증가 부분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죠. 이런 점에서 오랜만에 전선 관련주에도 좀 매기가 쏠렸던 부분 특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다양한 순환매가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온 뭐 조선이나 엔터, 또 이벤트성으로 올라온 종목들에서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안에서 오른다고 또 막 잡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확실한 수익 실현이 가능할지 저희가 또 2부에서 확실한 수익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은 또 내내 말씀을 해드리지만 시장 트렌드에 맞춘 종목 전략, 또 이슈와 기술적 분석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도 그때에 맞는 수익 전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콕 집어야 할 섹터와 종목들, 여기에다가 기술적 분석에 꼭 필요한 강의까지 지금 2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방법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 노란톡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 전략 챙겨 가셨을 때 담으셨던 수익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 현황입니다. G2파워가 9거래일 만에 40%의 수익을 담아냈고요. 퍼스텍 2길 수익입니다. 10% 넘는 탄력. 그리고 동국산업은 3거래일 만에 24%입니다. 뭐 이외에도 칩셋미디어 20%, 한미글로벌 13%대고 두 자릿수 수익 챙겨가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캐리소프트도 7%대,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들 전문가님 정말 이슈와 또 재료, 기술에 맞는 모든 종목들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 이 한 표에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이런 종목들 함께 담아 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타점 전략 챙겨 가셔야 된다는 거, 장중에 또 전문가님과 소통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2부에도 필살기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 정확한 종목명과 장중에 가져가실 타점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시장에서 가져갈 투자 포인트, 나는 어떤 포인트를 챙겨야 수익 전략 제대로 챙겨갈 수 있을까? 저희가 또 2부에서 세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또 집중해 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2부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장 빨갛게 물들어서 정말 기분 좋고 반가웠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들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은 회복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낙폭이 커져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 잘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좋은 종목들 잘 나가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 제가 어느 정도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섹터와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더욱더 정확한 설명과 장중에 매매 타점 그리고 시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저와 함께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제가 지금까지 수익 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저라는 사람의 스타일이라든지 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매매 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나도 이런 종목 스타일 좋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와 맞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시청만 하실 게 아니라 무조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제 수익을 좀 살펴보면요. G2파워 오늘 원전주들도 좋았죠. G2파워 그리고 동극산업, 칩셋미디어, 차량용 반도체, 한미글로벌, 이제 재건, 또 이녹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HB테크놀로지 이 OLED 관련주로 또 드렸고 퍼스텍은 지뢰 제거 그리고 방산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아진산업 자동차 부품 배터리로 드렸고요. 한미반도체 반도체고 뭐 캐리소프트나 이런 것들은 저출산 그리고 ISC 반도체 그레디언트 엔터 관련주 그리고 모비스 핵융합 관련주 이렇게 해서 시장에 최근에 이슈 있었던 섹터의 종목들은 다 거쳐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나는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고요. 실제로 좀 예를 들어서 일단은 G2파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종목을 일단은 이때도 굉장히 이 종목이 파워가 셌죠. 한마디로 끼가 굉장히 충만한 종목이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종목들의 특징과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의 특성을 가진 종목도 있고 또 이렇게 시세를 분출할 때는 확실하게 시세 분출이 나오는 끼가 충만한 그런 종목도 있고 이래서 종목의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워낙 끼가 충만한 종목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원전 쪽에 이슈가 솔솔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술적인 분석, 이슈 분석, 트렌드, 재료 분석, 재료 분석, 트렌드 분석 모든 거를 다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 끼가 충만하고 다시 한번 상승 시그널이 올 수 있는 지금 이 저항권에서 계속해서 건드려주고 있어요. 왜냐? 저항 돌파하려고. 만약에 여기서 재료가 없었다라고 하면요. 이 종목을 아무리 곧 저항 돌파에 임박했다 하더라도 쉽게 진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재료도 좀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부합을 하고 또 트렌드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나오는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 종목을 진입을 했고 그 결과 4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내가 노란 톡방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은 내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노란 톡방에서는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하나하나 찝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그리고 이 종목의 모멘텀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실 수 있게 다 알려드리고 있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1,800원에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1차적으로 좀 잡았고요.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쏟아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절반 정도는 일단은 먼저 챙겨놨고 그 이후에 추세가 좋은데 팔 수가 없죠. 남은 물량 여러분도 홀딩 하실게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혼자 매매하셨다면 버티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버티실 수 있게 제가 잡아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G2파워
14,000원에 매도를 했고 그 결과 4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지금 시장이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은 뭐냐? 시장에 좀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 잘 잡으면 크게 두 자릿수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종목 잡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바닥권에서 세게 수익 크게 두 자릿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 노란 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진산업인데요. 완전 종목 스타일이 다르죠. 같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도 바닥권에서 잡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고가권에서 잡을 때도 있는데 특히 고가권에 있는 종목 잡는 것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테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올라와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는 차트네라고 하셨겠지만 여기를 빼고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죽은 차트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 있게 베팅을 했습니다. 왜? 재료를 알고 이슈를 알고 트렌드를 아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베팅을 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인 탄력, 저는 10% 챙겨서 살짝은 아쉬웠지만 추가적인 탄력이 30% 이상이 나와줬고 아마 좀 더 홀딩하셨던 분들, 제 브리핑을 듣고 종목 나는 조금 더 마음에 든다 하셨던 분들은 최고가 30% 가까운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도요. 바닥권에서 하는 분석이 있고요. 고가권에서 하는 분석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 분석해서 종목까지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선별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도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 톡방에서도 제가 또 추가적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강의들도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나는 좀 이런 부분들도 배워보고 싶고 또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트렌드 있는 종목들 크게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뷰해 주신 것처럼 최근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종목들 놓치지 않고 공략을 해주셨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G2파워, 칩셋미디어, 그리고 뭐 아진산업, 한미반도체, ISC도 이렇게 뭐 반도체부터 원전, 방산, 자동차 부품들까지 혼자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 불가능했을 수익들 담아주셨고 전문가님의 선구안부터 이런 공략할 수 있는 눈이 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이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수익 여러분 포트 안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 오늘 또 포착이 됐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종목들 잡아가신다면 두 자릿수 수익은 또 가뿐하다는 점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노란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그런 수익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또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기술적 분석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또 네. 사실 기술적 분석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공 그쵸. 투자에. 근데 이게 또 빠지면 또 어떻게 이 타점을 잡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요즘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강의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떼어놓고는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 정말 어렵고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그동안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 한 강의만 갖고는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시고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확률을 높여 나간다. 첫
번째 주에 했었던 이야기도 맞고 두 번째 했었던 이야기, 세 번째 했었던 이야기가 동시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다? 그럼 그 종목은 더욱더 상승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내용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키워가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오늘도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바로 영망치 양봉의 강의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공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책도 많이 보셨을 거고 처음에 캔들이 뭐지라고 했을 때 고민도 많이 하시고 도대체 어떤 모양의 계속해서 모양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이 매일매일 나오는데 어떤 모양의 캔들이 좋은 걸까라고 하셨을 때 책을 많이 보셨을 때요. 책을 많이 보셨을 건데 책을 보면 대부분의 가장 베스트 캔들은 망치형 캔들이다 라고 많이 나오고 오히려 영망치형 양봉 캔들은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영망치 양봉의 캔들을 가지고 왔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고요. 그리고 큰 손들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생각이 바뀌었죠? 많은 책에서 이미 망치형 캔들이 너무너무 좋다 얘기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망치형 캔들이 제일 좋은 캔들이구나.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개인들의 생각을 서로 읽을 수가 있고 서로 수가 들킨 거죠. 그래서 약간의 전환을 주는 거예요. 큰 손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망치형 캔들이 급등 시그널이다. 뭐 다양한 급등 시그널이 있겠지만 캔들로 하나로만 딱 보고 우리가 시그널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면 다들 이 망치형 캔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볼 텐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이들도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큰 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큰 손의 계획이 가끔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비껴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영망치 양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망치 양봉은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이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큰 손의 물량 체크성 나왔을 때가 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바로 큰 손들이 물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물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들어 올려도 될까? 지금 시세를 시작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물린 사람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려 있는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들어 올렸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망치 캔들을 딱 내보이면서 바로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지. 그래서 체크성 양봉이 나오고 매물을 소화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매물을 소화할 때 어느 정도 이 큰 손의 입장에서도 끌어올리기 전에는 매물 소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을 소화할 때 이 체크성 양봉인 영망치 캔들이 나와주는데 자, 이게 나오면 우리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이 캔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런 모양의 캔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왜 자꾸 윗꼬리가 달리지? 윗꼬리 달리면 매도가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종목은 파는 사람만 주구장창 많다는 거 아니야?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건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이 주식은 올라가기 힘든 주식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투자자들은 지쳐요. 그리고 이 영망치형 양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부진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맞았구나. 내 생각이 맞았고 결국에는 이 종목은 못 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될 때 투자자들은 지치고 짜증나서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은 안 되는 종목이구나. 이 종목 재료도 좋고 섹터도 좋은데 왜 안 가지? 계속해서 매도세만 많이 나오네. 윗꼬리만 달리는 캔들이 나오네. 이 종목은 안 되나 보다. 팔고 가자. 다른 종목으로 팔고 가자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테스트를 하면서 이 큰 손들은 물량도 모으고 테스트도 계속하고
쓸데없는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엉망치형 캔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요, 이 과정을 다 거친 거기 때문에 급등 징후가 직후 또 저항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경우에는 영만치 캔들이 나오면서요, 그 전에 저항을 돌파까지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테스트가 짙은 거고 거기다 물량까지 조금씩 모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캔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망치형 캔들, 그렇다고 해서 이 캔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건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이 캔들은 오히려 어떨 때 좋냐면요, 이 우리가 그동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망치형 캔들은 고가권에서 사용하면 좋아요. 고가권에서는 이미 개인들도 많이 붙어 있고요. 고가권에서. 의외로 우리가 바닥권에서 개인이 많을까요? 고가권에서 개인 물량이 많을까요? 의외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불나방 스타일 종목도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고, 그리고 바닥권에서는 좋은 종목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고가권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에는 사실 이 영망치 캔들은 바닥권이나 약간 종목이 약간 올라왔을 때 정도에 써먹으면 좋은 캔들이고요. 이 망치형 캔들은 고가권에서 쓰면 좋은 종목들인데, 사실 고가권은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기는 어렵잖아요. 진짜 그 섹터에 붐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고가권에서는 좀 위험성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단타성으로 약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그리고 종목이 살짝 올라왔을 때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때 이 종목, 이 영망치형 양봉을 써먹으면 좋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호황이 왔어요. 반도체 종목들 업황이 호황이 왔고 2차 전지 관련돼서 호황이 왔는데 초입 구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기술력이 좋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 무슨 종목들이 있는데 다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그럼 우리는 고민이라는 거래요. 어떤 종목을 잡을까? 고민이라는 걸 하는데 캔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차트도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2년, 3년 묵혀 있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비슷한 행태를 띠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하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재료 보고, 물론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 다 체크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갔을 때 큰 손의 물량 체크가 이미 많이 끝나서 큰 손들이 들어 올릴 만한 준비가 가장 빠르게 되어 있는 종목이 뭐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이 올라가면서 물량을 떨구는 게 아니라 이미 바닥권에서 이 체크가 다 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을 잡았을 때는 좀 더 확률이 높고 빠른 탄력, 강한 탄력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거래량이 엄청 크게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상모라는 종목도 여기서 계속해서 물량 테스트, 이거는 매집이라기보다는 테스트에 가까워요. 테스트를 조금씩 계속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쪽 거래량과 비교하면 물론 작은 거래량이지만 그동안의 거래량이랑 비교하면 꽤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에 쭉 영망치형 캔들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때 테스트 하면서 물량을 또 한번 쭉 끌고 왔다가 다시 한번 떨구고 마지막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아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미 다 정리가 되셨을 거고, 이때 따라 붙으셨던 분들도 이날 첫날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거 보면서 도망가셨을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판단 안 하고 그냥 이 캔들을 보고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세력이 털고 나갔다, 큰 손이 털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을 텐데, 오히려 더 큰 시세는, 본격적인 시세는 이 뒤에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필옵팁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양봉은 아니지만 음봉이지만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테스트를 이렇게 계속 거치다가 이때 거래량 많이 들어오죠. 테스트하는 날 거래량 많이 들어오죠. 이날 거래량 많이 들어오죠. 이날 역시 거래량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날보다 현저하게 거래량이 많이 따라 붙으면서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2차 전지주들 갈 때 안 가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장비로 해서 진짜 대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기술력을 알아요. 기술력이 좋아요. 근데 다른 종목 갈 때 도저히 안 가요. 내 보유주인데 너무 답답해요. 버릴까 말까 고민했을 때 이 종목이 과연 테스트를 마친 종목이고 큰 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우하이텍으로 넘어와도요. 성우하이텍도 대시세를 분출하기 전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여기 보셔도 엄청나게 거래량 터지면서 약간 꼬리는 달긴 했지만 네,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저항 돌파되면서 계속해서 거래량 실리면서 조금씩 윗꼬리를 단 양봉이 나와줬다는 거. 이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테스트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량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는 게 바로 이게 윗꼬리, 영망치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너스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진짜 오늘 이 보너스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차트를 돌려봤는데 워낙 2차 전지와 반도체 랠리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미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다 시세를 분출을 했고 약간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늘은 종목 찾기가 어려웠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 랠리 시작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종목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 그 상황에 부합하는 종목을 찾았는데 일단 이 종목도 최근에 테스트성의 그것도 있었고 또 이 종목은 재료가 붙었어요. 최근 재료가 붙어서 그래도 좀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재료, 제가 재료를 말씀드리면 바로 종목을 눈치를 채실 것 같아서 재료는 이제 노란 톡방에서 나중에 공개할 예정인데 재료가 또 붙었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터지면서 윗꼬리의 양봉, 영망치형 캔들을 완벽하게 아까 우리 첫 번째 봤던 종목 있죠. 이 종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랑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이제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지금 끌어올려줄 시기가 됐으니까 빠르게 테스트를 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빠르게 매물을 마지막 남은 매물 소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좀 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때도 계속해서 좀 윗꼬리 달린 부분들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 들어오면서 네, 들어왔는데 이제 거의 임박했다. 재료까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너스 종목 여러분들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보너스 종목은 왜 보너스 종목이냐? 노란 톡방에서 공개할 거라서 보너스 종목이고요. 모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합하는 종목이라서 좋긴 하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다 고려를 해서 이 보너스 종목을 노란 톡방에서 공개를 하고 또 좋은 타점이 오면은 최고의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 보너스 종목도 매매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 영망치 양봉을 주제로 또 강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큰 손이 물량을 체크할 때 또 매물을 소화할 때 영망치 양봉 나오는 경우가 좀 잦은데 이럴 때 좀 투자자분들이 지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좀 이럴 때 반복을 버텨내면 급등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좀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맞는 보너스 종목 오늘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재료가 붙었다는 점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 있겠고 역시 오늘 강의를 해주신 부분 영망치 캔들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 기술적인 분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또 타점 전략 세세하게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필살기 섹터 그리고 필살기 종목 남았죠. 네.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게 1부에서는 원전이었고 두 번째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게요. 네. 근데 전문가님 보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 어떻게 보면 원전도 포함될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재건이 이 테마가 되게 넓잖아요. 맞아요. 원전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미 또 쐐기를 박으셨고 네. 재건 안에서는 오늘 어떤 키워드를 가져오셨을지 키워드가 먼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광산, 뭐 건설,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키워드를 잡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필살기 종목 좀 위주로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요. 오늘 특이하게 필살기 종목은 준비하다 보니까 둘 다 엔지니어링 오. 업체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재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거기서 얼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좀 세세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내용 풀어보도록 하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진짜 좀 속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너무나도 장기화되고 있고 8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쟁이 난 지 500일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한 일이고 또 거기다 우크라이나 경제도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30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뭐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막히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종료가 돼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고 복구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이고 역성장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걱정과 그리고 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뽑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시한 복구 비용은 10년간 9천억 달러예요. 우리가 왜 1200조 제2의 마셜 플랜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시한 복구 비용은 무려 10년 동안 9천억 달러고 최소 비용, 어저께 여기저기 이제 또 소식이 나온 걸 보니까 최소로 측정한다라고 해도 500조 이상의 재건 비용이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진짜 금액이 들어가는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사업적으로 풀이를 해서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낸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많은 기업과 나라들이 물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원래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그 이후에 사업을 복구하는 사업 그리고 조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진행하는 데에서 돈이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좀 마찬가지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재건 사업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규모의 금액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기업들과 국가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사실 이 재건 사업은요. 고도의 역량이 있어야 되고 추진도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뒷받침이 모든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연대를 맞이해서 같이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아마 논의가 진행되긴 할 거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인 G7회의에서 직접적인 프로포즈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주도하는 나라는 아닌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정부의 고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또 폴란드에 갔잖아요. 폴란드에 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전쟁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지난해 발생한 전쟁 이후에 댐 붕괴된 거 아시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주택, 학교, 많은 인프라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릴 건데 사실 이번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식량 가격의 혼란으로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화가 됐어요.
공급망이 불안정한 저소득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컸고요. 물론 지금 세계 에너지라든지 식량 가격은 잡히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주요 변수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상당히 꼽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일정이 있어요. 아까 우리 원전 얘기할 때 나왔던 일정이랑 똑같기는 한데 윤 대통령이 10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을 합니다. 11일에서 12일에는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전쟁 안보 협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미 이 재건에 대한 회의는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더욱더 좁혀가는 거죠. 나라, 기업 뭐 이런 것도 좁혀가고 어디까지 범위로 할 것인가, 어떻게, 어디서, 누가 그런 것들을 다 세세적으로 세부안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뭐냐? 공급망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신수출 시장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일부에서 진행했던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돼서 난 2부부터 봤다 하시는 분들 제가 1부에서는 원전 관련주를 다뤘고 또 원전 관련된 필살기 종목도 공개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궁금하다. 나 원전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일정에는 지금 재건뿐만 아니라 원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원전 관련해서도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으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에서 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매기가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5월 달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가 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는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 물론 뭐 유럽이랑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요청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좀 지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전쟁 국가이다 보니까 지뢰 쪽이라든지 방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요청 그리고 또 뭐가 좋죠? 우리나라가 한국 기업들은 전후 복구 그리고 신도시 개발을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도 계속해서 신도시 개발하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에 대해서 찰떡이다. 우리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주택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재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달라고 요청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화답을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한국 공기업, 민간기업 참여를 지원하겠다라고 화답을 했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련된 종목도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관련주는 바로 공개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네. 아니면 또 필살기 테마로 잡아주셨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오늘도 2부에서 잡아주셨는데 천문학적인 사업 규모가 예측되는 만큼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꼭 둬야 할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정보발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놓칠 수 없는 테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좀 가져가야 될까 내가 또 어떤 모멘텀을 꼭 눈여겨봐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또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관련주 또 봐야 될 텐데 워낙 범위가 좀 넓게 대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궁금해요. 또 한 번 더 살펴주시죠. 일단 대표 관련주 중에 HD 현대건설 기계를 또 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굴삭기 그리고 휠로더, 지게차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이 기업은 지금 재건이랑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무게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재건 쪽을 또 괜찮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이 시총이 크고 좀 묵직한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힘이 있어야지 그 뒤를 따라오는 중소형 관련주들도 같이 굴비 엮듯 엮어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무게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그리고 재건에 대한 이슈가 같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도 굳건히 버텨주고 있는 지금 시장도 최근에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다른 중소형주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현대건설기계는 보유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좀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재건 관련돼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할 때는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산 네트워크스도 같이 또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지금 동유럽 순방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탄력이 세게 나왔고요. 다산그룹 계열의 네트워크 장비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계열사 투자 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한데 이번에 재건 관련주로 또 엮여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또 나와줬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 봐도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요. 계속해서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또 재건 이슈까지 같이 붙으면서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와줬는데 아직까지는 시세가 다 끝났다라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관련돼서 치고 나갔던 종목인데 지금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키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BK그룹도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지금 강하게 상승 탄력 나온 거 제가 첫 번째 무게감 있는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다. 두 번째, 시총이 작지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끝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오늘 많이 눌리긴 했지만 오늘 재건 관련주 안에서도 좀 희비가 많이 교차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건 관련주들이 분야가 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전날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라던가 최근에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재건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근데 시세가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건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살 종목도 중요하고 필살 종목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제가 특징 섹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안에서도 종목이 나갈 때 있어요. 실제로 특징 섹터에서 우리 노란 톡방에서 매매가 나가서 수익을 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징 섹터의 또 흐름을 알아야지 이 섹터에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의 향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징주도 잘 봐주시고요. 이런 특징주에 대한 흐름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매매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정말 뭐 건설기계부터 통신 장비까지 보여주신 대표 관련주들만 봐도 많은 종목들 분포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순환 매장을 어떻게 챙겨가느냐 너무 중요한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지은 전문가님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이 기다리고 계실 필살기 종목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꼭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네, 센 종목이고 일단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인데요. 이 종목은 굉장히 재료가 좋습니다. 한국전력 기술을 제외하면 폴란드 경제사절단의 이름을 올린 유일한
네, 유일한 엔지니어링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냐라무항 항만 기반시설 실시 설계 및 공사 관리 사례를 제출해서 국토부로부터 엔지니어링 분야 최우수상까지 또 시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미 나왔죠. 제가 좋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유일무이한 어떠한 독보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국가스기술공사와 MOU 체결을 하면서 기존의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도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나중에 결국에는 실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적을 굉장히 잘 가지고 온 기업입니다. 상반기 수주액이요, 무려 19%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 회사 일도 열심히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동안의 저항을 돌파해주는 상한가, 거래량도 쫙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고요. 우리 왜 방금 강의 진행을 했었죠? 네, 윗꼬리 달린 양봉이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날도 또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이날도 좀 완벽한 그 윗꼬리 양봉은 아니지만 이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역시나 마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항 돌파되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항 돌파되면서 상한가에 안착했고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좋은 타이밍, 최적의 타이밍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를 할 테니까요. 그냥 종목 좋다고 해서 내일 당장 들어가세요가 아니라 최적의 타이밍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할게요. 오늘 제가 엔지니어링 기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 기업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고요. 토목 설계, 건축 설계, 종합 엔지니어링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유럽부흥개발 은행 재원으로 우크라이나 도로국이 발주한 키이우 오데사 구간 재건 감리 사업을 2020년 4월에 계약해서 수행한 이력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요, 폴란드 신공항 공사와 335억 규모의 고속철도에 대한 설계 수주 이력도 가지고 있고 플랜트 그리고 철도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공사의 설계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다각화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수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실제로 성공을 해서 이미 그냥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요. 실제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거기서 수주 또한 메이드를 시켰다는 거죠. 수주까지 완성을 시킨 다각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실적 시즌에 와서 제가 실적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올 상반기 이쪽 업체에서 수주 왕자의 자리를 지켰고요. 상반기 수주 실적 작년 대비 무려 30%의 성장세를 이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1조 원 수주 달성의 목표까지 세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와 그리고 실적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업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수주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요, 기술력이 좋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재건 사업에서도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 오늘 종가 부근에서는 빨갛게 양봉으로 또 이쁘게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항이 있었죠. 최근에 저항이 있었는데 저항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섹터가 물론 다른 종목들 좀 더 날아가는 종목도 있었지만 이런 종목들은 한번 돌파가 되면 계속 시도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도해서 밀렸지만 한번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또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기술력과 실적적인
시너지 그리고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시세 분출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요. 이 필살기 종목 두 번째로 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 엔지니어링 관련주인데 첫 번째,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줘서 더 좋은 종목이고 두 번째는 시세 분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오락관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